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공언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추진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3만 1,500제곱미터 규모의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지난달 취임한 김원동 SH 사장이 후보 시절 거론한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 대상지입니다. 반값 아파트란 공공소유의 땅에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강남 노른자 땅에 짓겠다는 건데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구청장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남구는 해당 부지를 SH가 당초 계획대로 상업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공공주택보다는 상업시설이나 기업 등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죠. 대안적으로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후보지들 역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값 아파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거론되자 도시 기능을 외면한 채 주택 공급에만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급 물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확보가 어렵고요. 또 수요자가 과연 원하는 주택 형태인가가 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이렇게 불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 주택 공급 확대란 취지의 반값 아파트. 시작부터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값 아파트. 하지만 최근에는 이 대선 후보들까지 비슷한 공약을 내걸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반값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값은 이제 건물 값에다가 땅값을 더한 가격입니다. 예. 우리가 지불하는 집값은 아파트가 가진 대지 지분의 가치까지 포함한 가격이죠. 땅이라는 거는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지만 건물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는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이 반값 아파트는 이 땅값을 분양가에서 뺀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집값이 싸지죠. 땅은 공공이 보유하면서 빌려주는 형태로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매달 소정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훨씬 싼 가격의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이른바 이제 반값 아파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좀 보면 고가의 이제 강남 아파트에 5억 원짜리 이제 강남 땅에다가 5억 원짜리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까, 강남에?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이제 분양가에서 땅값이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60%를 넘는데 예. 이 땅값을 빼면 뭐 3에서 5억 원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땅을 이제 구하는 게 문제겠죠. 예. 이 서울시가 지금 이제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게 서울의료원 부지 이제 저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GBC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3.3제곱미터 이제 평당 이제 8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부지는 보시겠지만 탄천 앞에 있고 한강이 보이는 데다가 주경기장 쪽으로 쭉 뚫려 있는 구조라서 탁월한 한강뷰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뭐 엄청난 가격이겠죠. 이곳에 이제 5억짜리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강남구가 이걸 반대하는 것도 이미 이 지역이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 비싼 땅에 굳이 반값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서울시가 이 자신이 가진 금싸라기 땅에다가 직접 지어서 팔면서 땅값은 거의 안 받겠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이제 반값 아파트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에서 이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이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이 토지 담보부 주택, 그러니까 이름만 새로울 뿐 반값 아파트의 새로운 형태들입니다. 먼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그 공약을 보면요, 예. 임기 중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본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해서 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추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장기 공공 임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무주택 가구가 전국에 이제 9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공약이 만약 실현이 되면은 이 중 10%가 기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좀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또 한편에서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원가 주택이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의 20%를 매수자가 부담하고 80%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이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상 반값 아파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조금씩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땅값을 아파트값에 포함하지 않고 빌려주는 형태의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땅값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싼 땅값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들이 대부분 이 반값 아파트가 공공이 주도하는 수도권 신도시나 일부 사업지구 등 이제 공공택지 일부에만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정책은 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산 형성과 투자에 대한 욕망을 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최근에 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에만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색 차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건물 가치가 사용하는 동안 떨어진 부분을 깎고 그 부분을 제하고 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 이게 내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월세나 이제 반전세에 가깝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가 반쪽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나 투자 같은 건 할 수가 없고 사실 말이 반값이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된다. 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너도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을 자꾸 공약으로 내거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계속 집이 필요하고요. 어제 경실련이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했는데 지금은 38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지금 집값이 엄청 오른 것은 맞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20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그럴수록 집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반값 아파트라는 공약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것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일 겁니다.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아주 많죠. 주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 유권자도 무주택자가 더 많겠죠. 자연스럽게 선거철이면 싸게 집을 살 수 있다는 공약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